그런 변호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피의자들의 불이익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야. 변호사는 손해볼 게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무죄 배팅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변호사를 의뢰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의뢰인이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뭘 당연히 다 원하겠어요? 무죄나 그렇지. 그런 불송치나 무죄를 원하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는 보면 알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저는 그 얘기는 해요. 뭐냐면, 일단 수사기관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피의자 얘기만 듣고, 일단 제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서, 끝까지 부인으로 가겠다는 사건은 부인으로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확신이 들어야 가는 거지. 들어봤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싸워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피의자들의 불이익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야. 변호사는 손해볼 게 없어. 그잖아요. 변호사는 아무리 손해여도 제자리야.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이 붙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해볼만 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내가 교도소 가는 거 아니고 그쵸. 내가 전과하는 거 아닌데 그걸 변호사가 그거를 양심을 조금 누르면 너무나 그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의뢰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변론을 해줄게. 변론을 해줘요. 제가 들어봐도 그럴 수 있겠어. 그럼 해줘. 그러고 나서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유무죄를 다투는 걸로 하고 증인을 부르는 걸로 할 것인가는 증거 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해요. 증거 기록. 일단 저는 증거 기록 읽으면 한 7, 8알은 결정이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제 의뢰인을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증거를 봐라.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없어. 이건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얘기는 해요. 부인은 해도 합의부터 하고. 내가 최소한 어떻게 가더라도 교도소 갈 일은 없게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야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의뢰인들은 그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는 게 싫단 말이지. 차라리 변호사한테 돈을 더 주지.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변호사한테 줄 걸 얘한테 줘야지. 어떤 식으로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 일단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럼 일단 피해자하고는 합의를 해. 그리고 싸우면 돼요. 끝까지. 그리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 없어요. 증거 기록 갖고 싸우면 돼.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그렇게 봐도 판사님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면 형이 확 낮아지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죄를 만드는 거지. 그냥 진짜 푸닥거리를 하는 거죠. 법정에 다 불러가지고 관련된 인물 증거 기록 안에 있는 거 다 증거 부동의해서 증인 막 대여섯 명 불러가지고 막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올 검찰이요. 공소유지라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올 만큼 그냥 섣부르게 기소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거 우리 유무죄 다퉜을 때 무죄 나올 확률이요 5%가 안 돼요. 무죄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경험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해봐야지 알아. 그냥 약간 머리 싸움, 논리 싸움을 해서 내가 무죄를 싸워서 이걸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 자체가 그건 너무 어리석어요. 그리고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님이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판사는 증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때까지도 증거 기록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판사의 반응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누가 그렇게 하다 변호사하고 같이 막 증인신문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저는 사실 제 쪽의 증인이더라도 증인신문 가기 전에 면담 안 해요. 면담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면담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신문 할 때 자꾸 쳐다본다니까. 무슨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변호사님을요? 저 대답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좀 달라져. 자꾸 눈 맞추고 내 의도를 읽으려고 하고 자꾸 유리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고 이러면 판사님 위에 있잖아요. 다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설사 피해자가 사실은 너무 과거 일이잖아요. 사람이 누구한테 맞았다고 쳐요. 맞은 순서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없어요. 좀 전에 내가 밥 먹은 거 그 밥상에 반찬 뭐가 있는지도 기억 못 한다고요. 그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좀 몰릴 수도 있어요. 증언에서 아무 지장 없어요. 유죄 인정하는데.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어떤 동기에서 고소를 했지? 고소를 한 시점과 사건 발생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두 사람 관계가 어떻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전체적인 걸 봐요. 큰 그림을. 아주 논리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죄가 나오면서 피해자한테 하고 거짓말 한 것까지 보태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 진짜 피해자하고 합의 보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피해자 변호사님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합의가 안 됐어. 공탁도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무죄를 확신하고 다투면 그래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6, 70% 정도는 나오거든요. 제가 확신했을 때 가면. 아, 근데 항소심은 훨씬 떨어졌던 것 같아요. 거의 5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나름대로 무죄 다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죠. 많이 싸워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긴 한데 아 그렇게 무죄를 무모하게 배팅하는 변호사님들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